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제 함수의 실습을 하고 있죠. 그죠? 함수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EX01에서 함수에 대한 실습을 하면서 함수의 장점, 그리고 함수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에 이어서 파이썬에서는 오버로딩의 개념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함수 이름을 만들 때는 웬만하면 유니크하게 만들어 주자. 그리고 이 함수명은 우리가 누구나 봐도 알아볼 수,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게끔 명명을 해주자라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뒤에서 나올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hello 파일을 만들어서 함수는 함수대로 이렇게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호출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이걸로 인하여, 그죠? from hello import asta 혹은 import hello를 통해서 할 때는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었어요. 그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자,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지속적으로 짜는 연습을, 이제 만드는 연습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자, 우클릭을 해서 자, 모듈로 이제 지금은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클릭을 해서 자, 파이썬 파일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 자, ex02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번에 우리가 이제 함수 문제를 만들 건데,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우리 왜 이거 있잖아요. 제곱, 정수를 입력받아서 제곱을 한 값을 반환하는 함수. 우리가 파워라는 POW라는 함수가 매스에 있었나요? 아무튼 거기에 모듈에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또 연산자 곱하기가 있어요. 그죠? 제곱을 구하는 거. 근데 이거 사용하지 않고 우리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이거 문제니까요. 제가 문제를 다 적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포즈를 걸어 놓으시고 한번 함수를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선언부와 구현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세요. 자, 그래서 정수를 입력 사용자로부터 그죠? 입력 받아서 제곱한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사용자가 이 숫자 5를 입력을 하면 뭐예요? 출력 결과 출력값은 25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25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딱 만났어. 그죠? 너 문제야?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역시 개그에 소질이 없네요. 그래서 자, 역시 정수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제곱한 값을 반환을 해라. 그러니까 반환하는 값도 있다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수를 입력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수로 입력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수를 입력받아라 그러면 웬만하면 실수로 여러분들이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정수라고 딱 못을 박았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명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함수명을 A로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좀 그나마 좀 이름이 좀 그래도 함수 이런 제곱을 구한다라고 해서 그런 형태로 명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했으면 자, 포즈 딱 걸어 놓으시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저는 바로 이어서 시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함수를 선언 및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def가 들어와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저는 함수명을 스퀘어라고 하겠습니다. 스퀘어라고 이렇게 주고, 자, 우리는 뭡니까?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입력 값이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num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함수의 선언부가 됐다. 그죠? 이제 구현부를 해줘야죠. 그죠? 그런데 얘는 리턴 값이 있다 없다? 있죠. 그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템프 여기다가 우리가 num 곱하기 num 이렇게 그냥 지금은 가독성을 좋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num 곱하기 num 해놓고, 자, 여기에다가 return을 해서 템프를 이렇게 넘겨주면 될 겁니다. 물론 이거를 우리가 주석 처리를 하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넘겨줘도 돼요. 이렇게. 그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임시 변수를 써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임시 변수를 쓰지 않고 그냥 리턴문에다가 곧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반환값 처리죠. 그죠? 반환값 처리, 반환값을 처리하는 부분이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요렇게, 원래는 타 언어의 함수에는 이렇게 여기에 리턴 타입이 존재를 하는데, 얘는 리턴 타입을 따로 선언부에 명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선언해서 구현을 했다. 그죠? 딱 한 줄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언만 해놓고 선언 및 구현만 해놓으면 이거는 움직인다? 안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했다면 호출이라는 게 필요하겠다. 그죠? 함수 호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역시 우리가 간단하게, 자, 프린트 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프린트가 아니죠. 함수 호출인데, 자, 사용자로부터 먼저 입력을 받고 호출하도록 하죠. 자, 위에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서 호출이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num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int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input을 해서, 자, 제곱하고 싶은 정수를 입력하세요.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그럼 num이 입력이 됐고요. 그죠? num이 여기에 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프린트 해봅니다. 프린트 해서, 자, 여기에다가 제곱하기 전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num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놓고 제곱한 후 라고 적어 보도록 할까요? 제곱한 후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메서드를 함수를 호출하면 되죠. 그죠? 스퀘어라는 함수에다가 num을 이렇게 주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Ctrl Shift F10을 이용을 하죠. 그럼 제곱한 수를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5를 입력을 한번 해봅니다. 입력을 해보니까 제곱하기 전 5, 제곱한 후 25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죠? 함수가 여기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알고 싶으면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가면 여기에 이렇게 하이퍼링크 같이 걸리죠. 그죠?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 함수가 호출됐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함수를 호출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곱한 수를 구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죠. 자, 마이너스 7은 제곱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제곱은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가 돼서
49가 나오는 게 맞죠, 그죠? 예. 다시 이번에는 0을 한번 넣어볼까요? 0을 제곱하면 당연히 0이 될 겁니다. 그죠?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 개 더 만들어 보죠. 우클릭을 해서 new 해서 파이썬 파일에서 ex03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왜 앞에서 우리가 수학함수에서 자주 쓰는 max, min 뭐 이런 함수들이 있었다. 그죠? 그러한 함수들을 우리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자 두 개의 정수를 받아서 그죠? 두 수 중에서 더 큰 수를 찾아서 이것을 큰 수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맥스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만의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코드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 보죠. 여러분들 포즈 걸어 놓고 저랑 유사하게 짜시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df를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get 하고요, 얻는다 라고 해서 getmax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매개 변수의 값으로 x하고 두 개의 정수의 값이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면 되죠. if 해서 x가 y보다 크면 당연히 이거는 원래는 자 그렇죠.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x를 리턴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else 해서 여기에서는 리턴해서 y를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리턴문이 이렇게 많으면 좋지가 않아요. 원래 리턴문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리턴문의 용도가 반환을 해주는 값이잖아요. 그죠? 반환을 해주는 형태인데 리턴문이 또 다른 리턴문의 역할은 만약에 리턴문이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리턴문만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함수의 종료를 알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턴문의 용도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제가 말씀드리건데 함수를 하시든 함수겠죠. 함수나 나 뒤에 배울 메서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턴문은 최소화 하는 게 정말 좀 좋은 코드예요. 최소화하는 게 좋은 코드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가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자 tmp라는 임시 변수를 하나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죠? x가 크다. 그러면 tmp에다가 우리가 x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고 여기에 리턴문을 없애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역시 해서 tmp가 이거는 y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리턴을 치는데 tmp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정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정수잖아요, 이것도. 두 개의 정수,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두 개의 정수를 입력 받아보도록 하죠. 뭐 이거는 x와 y는 매개 변수명이죠. 매개 변수명.
그죠? 아규먼츠, 파라메타, 뭐 인작 값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은 이거는 매개 변수고, 그리고 우리가 호출할 때 10을 주든 20을 주든 이런 식으로 호출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엄밀히 따지자면 이거는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 알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인수라고도 하고 그냥 뭐 인수 값이라고도 하고 인자 값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제가 인수, 인자, 뭐 파라메타, 매개변수, 뭐 아규먼츠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동일하잖아요. 그죠? 근데 구태여 따지자면 이런 값들은 호출할 때의 값들은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한번 받아봅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는 말씀드렸다시피 XY로 하든 너밀 너미로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변수잖아요. 매개 변수. 그러니까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저는 num1에다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게요. int 함수를 써서 자, input 해서 여기다가 자, 첫 번째 숫자 이렇게 입력을 받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숫자를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숫자 이렇게 입력을 받고, 자, 여기에서 print 함수를 이용을 해서 뭐라고 할까요? 여기다가 이제 num1이라고 하죠. num1과 num1과 num2 그죠? num2의 값 중에 큰 값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여기다가 뭐 getMax를 호출하는 거예요. get max 해서 여기다가 num1 그리고 num2 이렇게 호출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면 여기에다가 value 하나 선언해 가지고요. value 하나 선언해서 여기에다가 getMax를 이렇게 호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num1, num2 이렇게 호출하면 value가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value를 여러분들이 찍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value 값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가 찍으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시프트 F10 했어요. 첫 번째 숫자 100, 두 번째 숫자 800 했어요. 그러면 결과값이 두 개가 나오겠죠. 요거. 그죠? 그래서 800이라고 둘 다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동일하게 쭉 복사를 해서요.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요. 붙여 넣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데 두 개의 정수를 받아서 두 수 중에서 더 작은 수를 찾아서 작은 수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바꿔줘야 될 게 뭐가 있어요? 함수명은 바꿔줘야 되겠다. 그죠? 동일하게 중복되면 안 되니까 이거는 get min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가 크면 반대로 이거는 y 값을 주면 되고 이거는 x 값을 주면 끝이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입력을 두 번째 받고 여기서 작은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작은 값은 이렇게 되고 여기도 작은 값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주석 처리를 좀 하고요. 요거 실행 안 되게끔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 getMax가 됐군요. getMin으로 해야죠. getMin 그죠? 요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을 시켜 봅니다. 해서 첫 번째 숫자 500, 두 번째 숫자 마이너스 700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허, 문제가 됐군요. getMax 이즈는, 여기 문제가 됐군요. max를 왜 부르고 있어요? get민을 호출하면 되죠.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서, 자, 500 하고 마이너스 700, 7100 했어요. 하니까, 자, 역시 500과 7100 중에 작은 값은 마이너스 7100이다 라고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함수의 장점이죠. 그래서 두 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함수를 선언해 놓고 재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맞나요? 제가 아까 잘못 설명한 게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브랜드 스쳤는데, 이거 말고 스퀘어 함수에서 이거는 그렇죠. 맞나요? 됐어요. 예, 아니네요. 맞네요. 자, 여튼 자, 이렇게 한번 구해 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모듈화를 또 한번 시켜 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자, 2번은 뭐였죠? 제곱이었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죠. 이거는 hello.py에다가 인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모듈을 만들었고, 이번에는 두 번째 스퀘어, 이거는 제곱하는 함수, 그리고 이거는 맥스 민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모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자, 파이썬 파일 해놓고, 얘네들은 계산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계산과 맥스값, 최대값 구하는 이러한 계산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캘크라고 우리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ex02에,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캘크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도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아니죠. 됐죠. 예. 이거를 다시 이렇게 주석을 풀고요. 자, 이거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라내야 되겠죠. 그죠? 잘라내기 해서, 자, calc.py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3번에 있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역시 이거를 잘라내서, 그죠? 그리고 나서 calc.py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붙이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이 함수의 용도가 뭐냐? 우리가 적어주면 되죠. 뭡니까? 이거는 제곱을 구하는 함수고요. 이거는 두수 중에서 뭡니까? 최대 큰 값을 리턴하는 거죠. 큰 값을 반환하는 함수. 그죠? 제곱을 계산하여 반환하는 함수가 될 거고, 이거는 복사를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이거는 작은 값을 반환하는 함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2번에서 벌써 스퀘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뭘 해라고 했어요? 자, from이 좋죠. 그죠? from 해서 뭡니까? 뭐로부터 땡겨야 돼요? calc죠. calc 해서 import를 하면 되죠. 그리고 아스타를 딱 누르는 순간 스퀘어에 빨간 줄이 없어지죠. 똑같이 복사를 해서, 자, ex03에도 우리가 위에 가서, 자, 요렇게 만들었으니까 딱 다 사라진다. 그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모듈화를 시킨 거죠. 두 번째로 모듈화를 한번 시켜봤어요. 제대로 실행되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ex02에서, 자, 제곱하는 거 한번, 자,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눌러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 하니까 100이라는 값이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ex03에서 역시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눌러줍니다.
첫 번째 숫자 100, 두 번째 숫자 200 하고 하니까 자 여기에서는 큰 값은 200이 나왔고 자 작은 값은 자 500 마이너스 120 이렇게 하면 당연히 get민을 호출해서 마이너스 120이 작다라고 출력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예. 이게 바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어디다가 지금은 캘크라는 모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거듭 제곱 있죠? 거듭 제곱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수를 입력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수를 입력받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경우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의 4승을 구하고 싶어. 그죠? 2의 4승을 구하면 결과론적으로 2의 4승은 얼마예요? 16이 됩니다. 그죠? 16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이거 제곱이란다. 거듭 제곱을 구하고 싶은 수, 그리고 얼마나 거듭 제곱을 할까요? 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16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끔 우리가 함수를 구현을 하면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어차피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같이 붙여 넣도록 하죠. 그래서 자, 이거는 두 수를 입력받아서 뭡니까? 거듭 제곱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수를 입력받아서 자, 아니 그냥 하지 말죠. 이거 이렇게 합시다. 거듭 제곱 구하는 함수. 그죠? 그럼 두 개의 수가 넘어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df라고 여기에다가 이제 라이브러리 아니 모듈에다가 아예 적어보죠. 그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파워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x와 y 값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리절트라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1을 일단은 매개 변수로 매개 변수가 아니라 변수로 지역 변수로 하나를 선언했다고 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리절트가 제로로 초기화를 해버리면 거듭 제곱에서 우리가 구할 때 반복문을 돌려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제로면 모든 수는 거듭 제곱 자체가 제로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포하면 되겠죠. 그리고 i를 하고요. 그리고 루프 변수 넣고 그리고 in 하고 rang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가 x가 제곱되는 수고요. 이거는 거듭 제곱을 몇 번 하는지 그 내용이니까 얘는 y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거듭 제곱을 하면서 돌아야 될 거예요. 루핑을. 맞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리절트 하고 여기에다가 누적을 시키면 되죠. 뭘? 곱하기 해서 뭡니까? x를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리턴을 해서 리절트를 이렇게 리턴을 하면 되죠. 거듭 제곱을 구하여 해당하는 값을 반환하는 함수.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호출을 해 보도록 하죠. 역시 3번으로 이동을 해서요. 자, 동일하게 자, 이렇게 복사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는 거듭 제곱입니다. 그죠? 거듭 제곱을 구하는 내용, 코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거는 첫 번째 숫자는 이거는 거듭 제곱 대상 숫자죠. 거듭 제곱 대상
숫자가 될 거고요. 이거는 뭡니까? 거듭 제곱 횟수 숫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get민이 아니고 얘는 파워라는 함수를 땡겨 와야죠.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뭐가 뜨죠. 그럼 P를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P를 눌러 보니까 POWER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죠? 안 나오나요? 안 써서 그렇죠. 자, 넘1, 넘1에 넘2의 거듭 제곱 값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값은 자, 여기에서 당연히 파워를 호출을 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파워를 호출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역시 이거는 필요 없죠. 자, 이렇게 지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어차피 위에서 임포트 캘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빨리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2, 3 이렇게 하고, 이제 제곱 대상 숫자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라고 하니까 저는 2를 넣어서 검증부터 해보도록 하죠. 2에 4승은 16이다. 그죠? 그래서 16이 나오는지 봅니다. 자, 하니까 16이라고 잘 나옵니다. 맞습니까? 이와 같이 캘크라는 곳에 우리가 이렇게 모듈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몇 개 정의했어요. 1개, 2개, 3개, 4개나 우리가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다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함수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단지 우리는 임포트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임포트.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렇게 쓰니까 장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EX03에 가봐요. 맨 위에 이렇게 from calc import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절차 지향 방식의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맨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getmax하고 getmin, 뭐 square, 뭐 power 이런 것들 다 인식을 하죠. 근데 얘가 만약에 있잖아요. 컨트롤 X 하고요. 내가 여기다 갖다 붙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들 안 되죠. 얘들 인식 못해요. 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resolved, unresolved라고 뜨잖아요. 그죠? 즉 다시 말해서 함수에 우리가 내용들이 있다면 항상 이 모듈은 함수가 함수의 목록이라고 합시다. 목록이 정의되어 있는 뭐죠? 함수의 정의의 목록이 되어 있는 모듈을 임포트 할 때는 뭡니까? 항상 개발 코드의 상위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걸 또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내가 여기에 넣었어요. 그러면 밑에 두 개는 인식이 되는데 얘는 인식이 안 되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예. 이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됐습니까?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 할 게 좀 더 많네요. 아무튼 그래서 요까지 일단은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또 모듈을 한 개 더 만들어서 이렇게
예제를 한번 쳐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실습 시간 동안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